편의점 문을 열자 태민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여성, 단정한 유니폼,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고 청순한 얼굴에 묘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하나 맞으시죠?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연휴 앞두고 지친 목소리 속에도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택배하시나 봐요. 몸 조심하세요. 요즘 과로로 쓰러지는 기사님들 많대요. 그녀의 말에 태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걱정. 그에게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그에게 그녀는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거 그냥 드릴게요. 핫팩이랑 비타민 음료예요. 추울 땐 꼭 챙기세요. 포장지 너머로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태미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보내고 혼자 돈 벌며 아이를 키우던 나날들. 그는 울 틈도 쉴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누군가에게서 받은 따뜻한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태민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여자 은채라고 했던가? 특별하지 않은 밤,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를, 이 두 남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새벽 1시 50분, 태민은 마지막 택배 상자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등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오늘만 106개의 택배를 배송했거든요. 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량이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랑 잘 자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살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잃고도 아빠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태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6개월간의 투병 생활, 그리고 이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수진이 떠난 후 태민은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봐주셨지만 70세가 넘은 할머니께 계속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태민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안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태민은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휴게소는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요. 태민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이 커피를 내려주면서 태민을 유심히 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태민이 놀랐습니다. 예, 요즘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직원이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손 난로용 핫팩이었어요. 거기에 비타민 음료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태민이 사양했지만 여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받으세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태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핫팩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은채예요.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민입니다. 태민 씨, 정말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은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태민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태민은 뒤돌아봤습니다. 은채가 여전히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태민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네. 3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이었어요. 수진이 떠난 후 태민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은채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비타민 음료를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태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지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어. 태민은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가 할머니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지우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더 열심히 살게. 우리 지우 위해서. 지우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도 엄마가 그리운 모양이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잘해줄게. 태민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은채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휴게소를 지나가게 되겠지.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왜인지 내일이 조금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태민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태민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새벽 2시까지 택배를 배송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안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은채가 건넨 따뜻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빠, 언제 집에 와? 지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민은 잠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막 마지막 배송 끝났어. 30분 후에 집에 갈게. 할머니가 아빠 너무 늦게 온다고 걱정하세요.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 계속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시동을 켰습니다. 오늘도 천안 휴게소를 지나가야 했어요. 택배 분류장은
새벽에도 시끄러웠습니다.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민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야, 태민아, 너 천안 휴게소 자주 가지? 선배 김 기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가끔요. 왜요? 거기 편의점 직원 조심해라. 김 기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그 젊은 여직원 말이야. 태민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채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응. 심야에 수상한 사람들이랑 자주 만난다더라. 며칠 전에 봤는데 편의점 뒤에서 누군가랑 실랑이 하더라고. 김 기사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건 사지 마. 괜히 연루될 수도 있어.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답답하게 올라왔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채의 따뜻했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돈을 훔칠까요? 하지만 선배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왜 안 자요? 지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빨리 자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태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정말 똑똑했어요.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지우가 태민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다. 다음 날부터 태민은 의식적으로 천안 휴게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직업병이었어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겼거든요. 편의점 CCTV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사각지대도 찾아냈어요. 은채의 근무 시간과 패턴도 머릿속에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은채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계산도 정확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맞나? 태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태민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편의점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뒤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것만 도장 찍으면 끝이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웃기지 마. 나도 그분 아들이야. 남자가 은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은채가 아픈 듯 소리를 냈어요. 태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갑자기 남자가 태민 쪽을 돌아봤습니다. 태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발견될 뻔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남자가 서류를 은채에게 밀어줬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서기에는 상황이 복잡해 보였어요. 결국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채가 무언가에 휘말려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까? 태민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3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지우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은채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은채는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태민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걱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채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 태민은 스마트폰 뉴스 알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천안 휴게소 편의점 직원 500만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손가락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은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였어요. 이럴 수가. 태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3개월 동안 조금씩 매출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작해서 발각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가 단독 근무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태민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울먹이며 거부하던 모습, 중년 남자가 강요하던 서류. 이건 아니야.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택배 분류장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봤지? 뉴스 말이야. 김 기사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경찰이 증거 없이 잡았겠어?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쉽게 돈 벌려고 해. 성실하게 일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나 봐.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채를 범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설마 너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김 기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민은 지우를 재운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억울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나 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추측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어요. 은채 씨도 지금 그런 기분일 거야.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본 중년 남자의 차량 번호였습니다. 택배 기사는 차량 번호를 외우는 게 습관이에요. 주차 문제 때문에 늘 신경 쓰거든요. 076 1234점. 태민은 수첩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천안 휴게소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제보요? 며칠 전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태민은
그날 밤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채와 중년 남자의 대화, 강요하던 서류, 위협적인 분위기, 차량 번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잠깐만요. 담당 형사님을 불러드릴게요. 30분 후 젊은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박 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민은 다시 한번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편의점, CCTV 사각지대도 파악했습니다. 뒤편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죠? 택배 기사라서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돼요.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중년 남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차량 번호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 07러 1234입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민이 제보한 차량 번호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년 남자는 은채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천안 휴게소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의점 운영권은 은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복 오빠는 그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편의점 마스터키를 복사해서 몰래 침입했어요. 박 형사가 태민에게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재고 시스템을 조작해서 은채 씨가 횡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태민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은채는 무죄였어요. CCTV 사각지대로 침입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이틀 후 은채가 석방되었습니다. 태민은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은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날 밤 태민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았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무력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편의점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은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 태민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명을 쓰고 며칠 동안 구치소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도 새벽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다른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은채 씨는 언제 나오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온다고 하던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택배 분류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민 씨 찾는 분이 계세요. 동료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분류장 입구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은채였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채 씨, 안녕하세요. 태민 씨. 은채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피로가 보였어요. 주변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태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밖으로 나갈까요? 예. 분류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짐작은 되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태민 씨가 저를 위해 증언해 주셨다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민이 손을 흔들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라뇨. 태민 씨가 아니었다면 전 계속 억울한 누명을 썼을 거예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날 믿어주셨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은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은채 씨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분이라는 걸.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핫팩이랑 비타민 음료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이복 오빠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민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계속 편의점을 넘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은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복 오빠는 구속됐어요.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은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제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민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은채가 갑자기 일어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 씨가 아니었다면 그만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민이 황급히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의심했는데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혼자예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민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저도 혼자거든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은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걸. 태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은채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새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태민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아, 그런데 태민 씨, 은채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죠? 네, 지우라고 해요. 7살이에요. 태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정말요? 태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마운 분의 아드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럼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헤어지기 전 은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은채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았습니다. 네, 친구예요. 은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채가 떠난 후 태민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은채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지우도 은채 씨를 좋아할 거야.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어요. 지우와 은채가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태민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채가 편의점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매일 배송 경로에 천안 휴게소를 넣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고 싶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직 남아있는 피로의 그림자를요. 많이 괜찮아지셨네요. 태민이 따뜻한 커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은채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태민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태민은 이제 당당하게 휴게소에 들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월 둘째 주 토요일, 태민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야, 아빠랑 드라이브 갈까? 정말요? 어디로 가요? 7살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자. 태민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안 휴게소로 가는 길,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우와 은채가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좋아할까요? 아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착한 이모 한 분이야. 아빠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거든. 우와, 궁금해요. 지우의 순수한 기대감이 태민에게 전해졌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민 씨. 은채가 태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태민 옆에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우구나. 은채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지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태민이 평소 가르친 대로였어요. 안녕, 지우야. 이모가 지우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은채가 카운터에서 나와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정말요?
지우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아빠, 이모, 진짜 예뻐요. 지우의 솔직한 말에 은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민도 덩달아 웃었어요. 순간 태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느낌이었어요. 지우야, 이모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 은채가 카운터 뒤로 가서 예쁜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지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습니다. 책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인형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저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우는 이모의 특별한 친구니까. 은채의 말에 지우가 폴짝 뛰었어요. 감사해요, 이모. 지우가 은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지우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깊어지는 마음. 4월이 되면서 태민과 은채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태민은 배송 중에 은채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마트에서 본 예쁜 손난로, 약국에서 산 비타민, 베이커리에서 가져온 갓 구운 빵. 또 뭐 가져오신 거예요? 은채가 손난로를 받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날씨가 아직 춥잖아요. 밤에 일하시니까 감기 조심하라고. 태민의 말이 어색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해요. 은채가 손난로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태민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가 태민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태민이 예쁘게 포장된 도시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밤늦게 일하시니까 든든하게 드시라고 만들어 봤어요. 은채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언제 이런 걸?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해 먹던 거 조금 더 만든 거예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요. 휴게소 박벤치에서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맛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은채가 안도하며 웃었어요. 그때 태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5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휴게소 박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가요? 왜 저를 믿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심했는데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거든요.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은채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온갖 말을 다 들었어요.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것 같았어요. 은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은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계속 혼자였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복 오빠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아픔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은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민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지우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아빠, 오늘 예쁜 이모 만나러 가요. 지우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채를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지우야, 이모가 바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모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태민이 웃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면 지우는 은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어떤 그림? 은채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하고 저하고 이모도 그렸어요. 지우의 말에 태민과 은채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우야, 태민이 당황했지만 은채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고마워. 지우야, 이모도 지우하고 아빠가 가족 같아. 은채의 말에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모,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우야, 그건. 태민이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은채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이모도 그랬으면 좋겠어. 은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태민은 특송일을 일찍 끝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지우야, 준비됐어? 네, 아빠. 지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크리스마스니까요. 태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모, 선물이에요. 지우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지우야. 은채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태민이 용기를 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가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정말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상처를 감춘 채 살아온 날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향해 걸어온 용기. 은채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모가 최고예요. 지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에게는 은채 씨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은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도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이모랑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지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야호, 이제 진짜 가족이다. 지우가 환호했어요. 태민이 은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생겼어요. 새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휴게소 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아 녹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민이 말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안 휴게소는 다시 북적였고 트럭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트럭엔 예전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뒷좌석엔 도시락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고 대시보드 위엔 은채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마운 사람. 태민은 시동을 걸며 웃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의 옆자리엔 이상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웃음, 은채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가족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지만 겨울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안정한 사람, 완전치 못한 가정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다시 한번 옆자리를 채우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연이 감동이 있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